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조만간 드디어 기다리던 MH60R 시오크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올해는 정부에서 방산무기 수출 목표 금액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방산무기 수출 목표 금액을 200억 달러로 발표했지만 실제 수출액은 95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그래서 발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방사청은 방산 수출에 대한 경쟁 국가들의 견제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목표 금액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부에서 방산무기 목표 금액은 발표하지 않지만 방사청은 내부적으로는 올해 수출 목표 금액을 230억 달러로 잡고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작년에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각종 계약들이 대거 올해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추가로 작년 정도의 수주만 더 받아도 2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부 목표는 230억 달러로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의 우리나라의 방산무기 수출 목표는 없습니다만 방사청 내부적으로는 230억 달러가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올해 우리가 역대 최고인 230억 달러의 방산무기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럼 다시 MH60R 시오크 헬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번 주 금요일인 1월 24일 국방부는 MH60R 시오크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 들어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작년인 2024년 12월부터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왜 3개월이 늦어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방산업체들은 대부분이 납기 일자를 지키는 경우가 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아무튼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일정보다 3개월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음 달부터 드디어 시오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사업은 2016년경에 해상작전 헬기 1차 사업을 통해서 8대의 AW159 와일드캣 헬기를 도입한 것에 이어서 2020년경에 시작한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에 의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9,600억을 들여서 시오크 헬기 12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 2라는 3차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게 왜 해상작전 헬기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3차 사업인데 왜 이리 부르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해상작전 헬기 2 사업을 통해서 총 사업비 2조 8,700억을 들여서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던 링스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4대의 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2, 3차 사업에는 아예 와일드캣은 후보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 이번에 도입되는 2차 사업 때는 와일드캣과 MH60R이 경쟁해서 MH60R이 선정된 건데요. 3차에는 아예 후보에도 와일드캣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군이 3차 사업에 요구한 요구 조건 때문인데요. 해군의 요구는 소나부위와 디핑 소나, 그리고 경월에 2발을 탑재하고 2시간 30분 이상을 작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와일드캣은 이 요구 조건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3차 사업에는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와일드캣은 경월에 2발을 탑재하면 고작해야 1시간 정도를 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차 사업에는 와일드캣 대신 NH90이 후보로 들어와 있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헬기가 얼마나 막장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NH90이 실질적인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고 들러리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사청은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경쟁자가 있어야지 미국 업체와 협상력이 높아지는데 현재는 3차 사업은 실질적으로 MH60R이 단독 후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군은 왜 갑자기 기존까지 잘 운용하던 링스 계열의 헬기를 버리고 MH60R로 갈아타려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음 달에 MH60R이 들어온다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던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해군이 링스 계열의 헬기를 좋아한 건 이 헬기가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그것도 그건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해군 함선의 비행갑판과 경납고의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보가 정말 없어서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정확한 건 아닐 겁니다. 현재 우리 해군 함선의 경납고의 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경납고의 폭은 이순신급이 압도적으로 넓지만요. 경납고의 크기는 우리 해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해군의 함선 중에서 경납고의 크기가 가장 큰 이순신급으로 이순신급은 길이 16.2m의 경납고를 가지고 있고 그 밖의 함선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울산급 시리즈 함선들, 당연히 충남함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종대왕급까지도 우리 함선들의 표준적인 경납고의 길이는 14.4m입니다. 참고로 세종대왕급은 함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두 개의 경납고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함선 후방에 달려있는 수직 발사관의 간섭으로 인해서 함선의 크기에 비해서 경납고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의 경납고의 길이도 14.4m이고 아직 정조대왕급의 경납고의 크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함선들은 최대 길이가 19.76m인 MH60R을 수용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MH60R은 테일로터가 접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일로터를 접으면 길이가 링스 헬기보다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모든 함선에 MH60R을 경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납고의 규모는 MH60R을 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행갑판의 길이입니다. 당연히 비행갑판의 길이는 세종대왕급이 가장 크고 아직 정조대왕급의 헬기 운용 능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급이 25m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이순신급으로 이순신급은 23m의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함선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급과 울산급 시리즈는 비행갑판의 크기가 20m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MH60R이 안전하게 착함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행갑판의 크기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25m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안전을 위해서 비행갑판의 크기는 메인 로터의 크기의 3분의 1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MH60R의 최대 길이 19.76m에 메인 로터의 이격거리 5.5m를 더해서 MH60R을 안전하게 착함시키기 위해서는 25m의 비행갑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해군 함선 중에서 25m의 비행갑판을 확보하고 있는 건 세종대왕급뿐입니다. 물론 정조대왕급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까지 저는 정조대왕급의 수치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건 분명 비행갑판의 크기는 세종대왕급이 가장 커서 세종대왕급이 가장 좋은 대잠 플랫폼 같지만 문제는 세종대왕급에는 강제착함 장치가 없습니다. 강제착함 장치는 해상의 기상 상태가 나쁘면 헬기에 일종의 고리를 걸어서 말 그대로 강제로 헬기를 착함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종대왕급에는 강제착함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행갑판의 크기는 세종대왕급보다 좀 더 작지만 세종대왕급 다음으로 비행갑판의 크기가 크고 강제착함 장치도 있는 이순신급이 우리 해군의 함선 중에서 대잠 헬기를 운용하는 플랫폼으로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순신급조차도 비행갑판의 크기가 23m로 MH60R을 운용하기 위한 최소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지금까지 이 문제 때문에 주로 링스 계열의 헬기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해군의 생각이 바뀌어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3차 사업에서는 링스 계열의 와일드캣은 후보에도 못 들어오게 요구 조건을 만들었느냐인데요. 그건 우리 해군이 오랫동안 대잠 헬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노하우가 쌓이면서 굳이 MH60R을 착함시키기 위해서 25m의 비행갑판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2019년경에 있었던 호주 해군과의 합동훈련인 해돌이 왈라비 훈련 때인데요. 이 당시 호주 해군의 MH60 헬기가 우리 해군의 울산급 배치왕급 함선인 전북함의 착함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굳이 호주 해군의 MH60을 가지고 훈련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해군은 미 해군과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미 해군에는 항상 MH60R이 있는데 진즉에 미 해군의 MH60R로 시험하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호주 해군의 MH60 헬기로 훈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주 해군의 MH60이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강제착함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해군의 MH60에도 하픈그리드 방식의 강제착함 장치를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 세계의 MH60 중에서 하픈그리드 방식의 강제착함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호주 해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호주 해군의 MH60으로 착함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20m의 비행갑판에서도 MH60R을 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우리 해군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굳이 크기가 작은 와일드캣을 고집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군의 대잠 헬기는 링스나 와일드캣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전 능력을 갖춘 MH60R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 해군이 MH60R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직 MH60R에 탑재할 대잠 어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우리 해군에서 운용하는 와일드캣에는 우리나라의 국산 경어뢰인 청상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와일드캣에서는 청상어를 주력 어뢰로 운용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자국산 무기에 외국산 장비의 통합을 잘 허락해 주지도 않고 만일 허락해 준다고 해도 과정이 까다롭고 또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청은 처음에는 MH-60R에 굳이 청상어를 통합하지 않고 미국의 MK-54 경어뢰를 직도입해서 MH-60R에서 운용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MK-54 경어뢰 31발을 수입하기 위한 승인도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MH-60R을 12대만 운용할 때는 차라리 미국에서 경어뢰를 도입하는 게 옳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 24대 MH-60R을 추가로 도입할 생각이고 그래서 30대가 넘는 MH-60R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수량의 대자멜기에 국산 경어뢰를 두고 미국산 어뢰를 탑재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미국 방산업체들도 주문이 폭주해서 MK-54 경어뢰가 도입되는 건 2029년 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 4년 동안 우리의 MH-60R은 대자머뢰가 없는 상태로 운용해야 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청은 늦게나마 MH-60R에 대한 청상어 경어뢰 통합을 결정하고 MH-60R의 청상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몇 달 전까지는 아직 협상이 타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MH-60R의 청상어를 통합하는데 미국에서 얼마의 비용을 요구할지도 걱정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MH-60R은 어뢰가 없는 상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자멜기 3차 사업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MH-60R 12대를 9,600억에 도입했고 그래서 대당 800억 정도에 도입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때가 MH-60R이 가장 쌀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저 가격으로 MH-60R을 추가 도입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3차 사업을 위해서 24대의 대자멜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2조 8,70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미국산 무기 가격이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24대의 MH-60R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방사청은 3차 대자멜기 도입 사업의 요구 조건까지 MH-60R에 적합하게 설정을 해서 와일드캣이 후보로 들어오는 것까지 막았는데요. 문제는 같이 후보로 들어온 NH-90이 너무 막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유지비로 인해서 호주와 노르웨이에서는 운용을 포기했고 스페인도 운용을 포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NH-90이 MH-60R과 경쟁 구도로 후보로 들어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자멜기 3차 사업은 실질적으로 MH-60R이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가 MH-60R의 가격으로 얼마를 부를지가 걱정입니다. 결론은 3차 사업은 적절한 경쟁 상대를 끌어들이지 못해서 우리의 협상력은 낮아지게 되었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하게 생긴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링스 계열에서 MH-60R로 대자멜기를 변경한 건 저도 찬성합니다. 두 헬기는 아예 작전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문제는 아직 이 헬기에는 청상어도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어뢰 없이 운용해야 한다는 문제와 3차 사업에서 미국에서 얼마의 가격을 요구할지가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해군이 이번 2차 사업에 MH-60R을 도입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세종대왕급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순신급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차 사업은 바로 울산급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세종대왕급이나 정조대왕급 같은 함선에서만 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해군의 함선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잠 플랫폼은 이순신급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MH-60R도 주로 이순신급에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함선들의 크기가 작은 비행갑판에서도 MH-60R을 운용하는데 문제없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